왜 또 그래죠? 네네. 왜 또 그래? 언론 왜 그래? 사실은 언론 왜 또 그래? 이런 문제인데 언론 정치 왜 그래? 두 가지 이슈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 3특검은 정치 보복 아니다. 내란 종식이다. 사실은 저희가 내란 보도, 뭐 대선 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줄곧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특검법이 3개가 통과됐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꾸 이제 특검법을 그렇죠.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진전된 수사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특검들을 논의하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제 자기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이러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봤어요. 김건희 특검법 최초 발의된 거는 2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발의된 건 2023년 9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거부권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에서 미뤄지면서 이렇게 늦어진 거지. 이게 무슨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추진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건 사설이에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아니야 사설은 아니고 이거 예.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해설 기사.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특검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지금 말이 많은데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권을 쥔 쪽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니 수사 대상이 그쪽인데 그러니까요. 그쪽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범죄자와 같은 편에게 수사하는 검사를 추천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 정권 바뀌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것도 원래의 애초에 발의됐던 폐기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권은 변협이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네. 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였는데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아니 그때 봤지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 통과시켰으면 정권 진 쪽이 뭐 이런 게 전례가 안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런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건데 이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 대상을 그 이제 이 내란 사태 이전에 11개에서 6개로 줄인 법안을 이미 민주당이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지난 4월에 이제 폐기된 바가 있었고 이제 사실은 방학 숙제 같은 거 미루다가 더 크게 이제 뭐 벌칙까지 너 그렇죠. 반성문까지 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언론에서 이런 특검 관련 보도를 할 때 짚어야 될 사안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지적들이 그러니까 특검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일선 검찰 수사에 좀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동시에 특검이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사실 이렇게 발의가 됐을 때 적절한 규모를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뭐 이 수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에 맡겨놓는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비판하는 건 물론 뭐 일선에 어느 정도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렇게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막 수사를 끝내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좀 이렇게 황당했던 비판은 정권을 잡았는데 왜 특검을 하냐.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정권을 잡았는데 왜 특검을 하냐? 그 무슨 소리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네네. 얘기 있어요. 검찰, 경찰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게 지시를 하면은 다 말을 들으면서 수사를 해줄 텐데 이걸 왜 특검을 하냐. 이 검찰의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한 고려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평도 내놨어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검찰총장 바꿔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검찰총장 임기제가 있잖아요. 네. 만약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검찰총장 바꿀게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검찰총장 앞뒤가 안 맞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짚어주면서 네, 그리고 이야기를. 이 특검 수사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사실 오래돼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또 저는 또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언론의 입장에서 이게 특검이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이 되고 이제 특검 이제 그 진용을 꾸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수사가 또 진행되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브리핑도 하고 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권선징악의 통쾌한 서사 드라마로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불법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내란이나 어떤 김건희 씨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지 좀 면밀하게 언론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오늘 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박장범하고 이제 측근인 KBS의 네. 이제 사내 변호사 네. 1인이 변협의 추천으로 내란 특검보 후보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KBS가 뭐 단전단수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사장 및 수뇌부와 관련이 있는 그 인물이 특검보가 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해당 특검보로 추천된 분이 무슨 수사 경력이 막 뛰어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KBS에서 사내 변호사 역할을 쭉 했던 사람인데 네. 아마도 변협에서 지금 뭔가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천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셨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밝혀져야 되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KBS의 보도 수뇌부들은 이제 특보를 편성하고 뭔가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이제 특보를 한다니까 특보 준비만 했다라는 건데 실제 내용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사실상 내란을 KBS의 그 특보 중계까지 그러니까 계엄령 발표하는 중계까지를 사전에 다 기획을 하면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알려진 그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경영진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던 변호사가 특검에 들어가서 그걸 수사를 한다? 이건 완벽한 이해충돌이고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걸러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뭐 관련 보도들이 좀 나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검보라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높은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검사장급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어렵게 성사된 특검인데 정말 적합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실 뭐 KBS의 뭐 사내 변호사라는 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경력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BS 사원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네. 사내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박장범 체제에서 사측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변호하고 이랬던 네,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사안 내란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분인데 그분이 수사를 만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그 공영방송 KBS의 직원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또 특검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법무법인 소송이라든지 네. 뭐 이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네. 낫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중대 사안인 만큼 이 특검 세 가지가 모두 이 특검 인선 그리고 공정한 수사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특검에 관한 이제 이를테면 잘못된 정치적인 어떤 시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증하고 감시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아이템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두 번째 아이템. 대선 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또 좌담회를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서 어제 진행부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제 소속 네. 간사 혹은 실천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이제 자사 보도에 네. 이제 평가를 하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제가 총론적으로 이제 뭐 우리 늘 얘기하지만 기계적 균형의 문제 그리고 다운표 저널리즘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의 잘못된 인용 보도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SBS, 경향신문 그리고 대구의 매일신문 지부에서 민실이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오셨는데 S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모니터를 자사보도 모니터를 해가지고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력이 81명이나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보도 우리 보도의 감시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를 높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타사 보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잘했고 이런 점들을 꾸준히 모니터해 주셨고 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 공개가 된 KBS 같은 데도 있지만 이제 SBS는 이렇게 내부에서만 소화가 됐었는데 네네. SBS 역시도 약간 좀 기계적 균형에 너무 매몰이 됐다. 그리고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뭐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테면은 뭐 어떤 새 후보의 발언을 나란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두 후보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른 후보는 이렇게 공약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각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 문제들도 지적이 됐었고 또 한쪽 후보에 좀 편향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좀 거기가 심각하죠. 예, 많이 매일신문. 궁금해하셨을 네, 텐데 매일신문, 대구의 네. 매일신문. 근데 사실 그게 어떤 회사 차원의 정파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따른 특수성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고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없고 국민의힘에 좀 더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좀 여론이나 의견에 맞추면서 논조가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하셨고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사내에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죠. 많이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논조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소한 예전처럼 이렇게 대놓고 한쪽을 이렇게 옹호하는 보도는 많이 줄어들었고 최소한 이렇게 좀 양쪽 의견을 다 반영하는 그런 보도를 추구하려고 하고 또 매일신문 지부에서 이제 자유언론실천위원회 이제 꾸려져 있는데 좀 뭐 보도의 큰 틀을 방향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좀 다른 의견이 한 줄이라도 더 실리면은 그 과정에서 뭐 리드라도 조금 바뀌고 제목이라도 한 단어 좀 더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뭐 매일신문의 사례를 들자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 이런 것들이 그 언론 보도를 이를테면 조금 우편하게 만드는 뭐 이를테면 극우화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그 아무리 대구에 있는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언론 노동자들이 강하게 갖고 거기에 그 사내에서 이를테면 민주언론 실천을 하기 위한 사내의 압력으로 노동조합이 이제 작동한 사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이거 싸우기 어려운 환경일지어도 그 지역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지. 또 우리는 봐주는 사람들이 성향이 그러하니 또 사주가 그러하니 이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언론인들한테 외부에서 바라는 기대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대구 매일신문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 활자화되는 기사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당연히 독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거든요. 그걸 좀 내부 구성원들도 좀 뼈아프게 느끼고 조금 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 실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겠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좀 실천을 넓혀가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판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바깥에 비판이 있어야 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힘이 실리는 거고 또 그런 내부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좀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외부에서의 시청자들이나 독자분들도 그냥 한 신문사 전체, 한 언론사 자체를 그냥 통으로 해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의 좀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최대한 좀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전체 언론 환경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네네. 민주 언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예. 또 바깥으로 또 네네. 내보일 필요도 있고요. 예. 언론사 내부에서. 그리고 언론 노조 본조 입장에서도 이번에 보도 준칙도 대선 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거 보도 준칙이 나갔었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언론사 내부에서 하는 투쟁은 당연히 우리 언론 노조 구성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인 동료들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자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준비하시면 이제 힘드시긴 한데 근데 한번 틀이 잡혔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달에 한 토론회나 자담회 이런 거 많이 하면 좋겠다. 제가 네네. 그저께까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을 이거를 사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민실위원장님이 그렇죠. 스스로 해가지고. 네, 이거 하나 해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 스스로. 네, 제 해보니까 무덤을 팠다. 네. 어제는 또- 고민하고 계셨어요. 아. 다음엔 뭐 하지? 역시. 좋다.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럼 또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네, 이 준칙이 잘 지켜지나요? 이런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준칙은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방송 심의 규정도 있고 기자협회에서 만든 준칙도 있고 이제 언론노조가 만든 준칙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준칙을 만들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짧고 간결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편집국 보도국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부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집에만 있고 싶다님이 내용 이게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네. 이게 그 부차적인 내용으로 네, 위원장님 뒤에 있는 인형 맹구. 맹구 인형인가요? 맹구 인형 맞고요. 저희 그 사무처 이게 성원들이 맹구예요? 맹구예요. 어. 그 테레비에 나온 맹구가 아니고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짱구 친구 맹구. 이 맹구 아니고. 눈이 와요. 걔 말고 그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맹구 다들. 그거 모르시나요? 코미디언 말고 네. 짱구에 나오는 짱구의 친구 맹구고 저희가 그 프라이드 머리띠 네. 단결투쟁 머리띠를 매가지고 뒤에 놨습니다. 매주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잠만보도 있고. 네? 이 잠만보 잠만보는 뭐예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거의 모르세요. 조용필에서 끝났다고 보면 돼요. 투쟁 너무 열심히 하셔서. 위원장님은 알아요? 잠만보? 잠만보 알죠? 뭔데? 잠만보 어디 나오죠? 포켓몬. 포켓몬에 나오죠. 보세요. 너무 모르세요. 우리 애도 포켓몬은 좋아하는데. 애가 좋아하는 포켓몬 것도 같이 카드 이런 보시고 거, 예. 같이 보시고 보셔야지. 뭐 피카츄가 어떻고 파이리가 어떻고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피카츄는 알아요. 피카츄까지는 아시고 잠만보. 잠만보라는 포켓몬이 그게 그렇게 유명한 애인가요? 잠만보? 잠만보요? 굉장히 유명해요. 잠을 유명하죠. 많이 자거든요. 잠을. 그래요? 그래 잠만보. 잠만보입니다. 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성대모사 한 번 더 해주세요. 눈이 와요. 성대모사 잘합니다. 제가 이 끼를 조금 더 조금 더. 이걸로 해서 뭐가 이렇게 짤이라도 만들어 돌리던지. 지금 특검 얘기하는데 어떻게 끼를 보여줍니까? 지금 저희 독자들의 이 세대란 말이에요. 저희 큰일 났네. 지금 22분에서 늘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이 맹구를 알면 아까 안 한 20, 되는데. 한 7명까지 봤나? 근데 좀 있으면 30명 넘겠지 했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안 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재밌는 얘기 하면은 그 저희 클립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언론노조 채널에 클립 올렸는데 한 분이 또 반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자냐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기자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 방송인? 방송이 있는 이제 대가고 유튜버. 있고요. 네네. 예, 박사님인데. 언론노조에서 일하는 이제 네. 상근 인원이고 그 언론학 연구자입니다. 언론학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네, 박사님. 박사입니다. 박사. 신비주의 유지하시는가 했는데. 근데 뭐 그래야죠. 별로 신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박사님. 뭐 20분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식구처럼 가는 거죠. 예. 근데 댓글은 좀 열심히 보시나 봐요? 댓글이요? 네. 또 항상 좋아요 그거 누르고. 네. 이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네, 저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신경 쓰입니다. 트와이스 엔젤님이 노조 활동밖에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위원장님만 모르세요. 저희는 일상생활도 하고 친구도 알아요. 만나고 잠만보도 만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강의도 하고. 네. 네, 그 그래서 학생들은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학생 근데 거기서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또라이 부들. 학생들한테 참아 못했어요. 참아. 왜? 학생들이 저 부끄러워요? 뭐 좌파 네. 강사라고 욕할까봐. 무슨 좌파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아니 강사님 품위가 있지 이렇게 근엄하게 강의하시는데 여기 또 맹구 반장. 뭐 하는 강의할 때도 맹구 비슷해요. 성대모사만 안 하지.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네, 아무튼
성공에 대해 학생들, 언론의 역사 학생들 네. 보고 계시다면 나가주세요. 네. 누가 있어야 나가지고 아, 나가면 주로 강의 몇 명 들어요? 강의 47명. 47분만 저기 들어와도 지금 그 오늘 녀석들 목표가 50명이었는데. 제가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네. 기말고사에 플러스 5점. 기말고사. 이번 주 기말고사거든요. 그럼 신청 인증하면 기말고사 나와요. 플러스 그럼. 5점. 강사가 하고 네. 있는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인가? 아하. 그래서 100점, 50점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 저널리즘. 네네. 풀뜨는 고양이님이 우리가 부끄러워요 하시는데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예. 구현희 지부장님 기다리시니까. 왜 또 그래 코너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